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징계 이것이 가시화되면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2년 네. 받았어요. 이게 아직 그러고서 나온 건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권고를 했죠. 했기 때문에 권고를 했죠. 윤리위에서 이제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뭐.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음흠. 발언도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가족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무감사위 자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같이 토론은 했습니다만 일단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만 결정이 나온 건데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당대표 되자마자 좀 털고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즘 여러 가지로 장동혁 대표가 타이밍을 좀 위기이지 놓쳤다. 네,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선들 중심으로 우리가 성명 따로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을 한동훈계를 쳐냄으로써 다시 살아나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시기가 됐다. 근데 이거는 저는 어쨌든 털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윤리위로 올라갈 만한 상황인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간 결과라는 걸 또 특이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 가족들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다 탈당했다는 거예요. 탈당을 하면은 당에서의 뭐 징계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동훈 대표에게 문제 제기하기에는 그러면 당에서 연좌제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 간의 협조, 이게 좀 잘 끝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에서는 여기서 중단을 선언을 하고 한 대표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본인이 정무적으로 뭐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예, 가족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면으로 좀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뭐 당무감사위원장 멘트 보니까 들이받는 손은 쳐 죽일 것이다. 뭐 말도 좀 험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결국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가 내가 들이받는 소냐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했던데 홀리하시더라고요. 네. 출애굽기 언제적 구약성서 저걸 또 찾아가지고 굳이 올리고 그 일단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이제 강전의 대변인께서 주로 하셨는데 일단은 뭐 그거보다 김종혁 얘기를 좀 더 하면은 네. 내용이 김종혁의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 2025년 9월부터 10월 동안 월간 중앙, MBC 라디오 뭐 이런 여러 다수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당을 극단적 체제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차별적 발언을 하고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로 징계를 했어요. 당대표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을 했다라는 게 전 눈에 띄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는데 당대표 모욕했다고 징계받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대표가 진짜 열받아서 하더라도 그런 사유가 아니라 다른 걸로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직접 장동혁 대표랑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무감사에서 당대표 이거 얘기를 모욕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넣은 거거든요. 그 모욕의 기준도 애매모호한 뭐 거네요. 어쨌든 이게 목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앞에 거고 뒤에 거고 그냥 우리 장 대표가 빡쳤구나. 감정적인 대응을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게 파시스트적이다.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라는 거를 강조하는데 당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 전한길 씨 같은 극우 그리고 신천희 같은 사이비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다 다른 입장으로 한자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를 근데 2년을 때린다고? 중징계를 한다는 게? 정지 2년을 때린다. 근데 정확하게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제 권고니까 구형량 같은 거, 검사의 구형량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은
여러 논란이 있거나 이제 사람들 찍어내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나 이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준석 성접대 의혹이 있어 그러니까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때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고요. 네. 양두구육이라고 했다가 1년 더 받아가지고 이제 됐단 말이에요. 최초 어쨌든 성접대 6개월 받았어요. 그리고 김재원 이제 정광훈 목사 가서 뭐 다 통일하셨다. 다 우파를 다 통일하셨다. 그리고 5.18 헌법 정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 안 된다. 그리고 4.3 사건은 급이 낮다. 이거 추모식은 뭐 이런 얘기했다가 당 지지율 떨어지고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1년이었고 태영호는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4.3 폭동이 일어났다. 이 얘기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뭐가 더 심각하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김종혁이 이 얘기한 게 정말로 2년이나 두드려 맞을 것인가. 당에 대해서 너무 세게 얘기했다라고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뭐가 떠올렸냐면은 김철근 사무총장이 예전에 이준석 쪽에 무슨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그때 가서 투자 약속하고 뭐 이걸로 해서 김철근이 당원권 정지 2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6개월 받았거든요. 저는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구나. 김종혁이 2년 때리고 한동훈 윤리 해가지고 6개월 때리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이거는 납득을 대부분 못할 거예요. 당원들도 그 김종혁이나 뭐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야 잘했다 시원하다 하지만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분열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봅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연탄 뭐 봉사를 갔던 모양인데 거기 가서 기자들 만나서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이런 흐름과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징계 흐름 이런 걸로 지금 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근데 이런 그 표현 자체가 평가가. 적이라는 거잖아요. 동지가 아니라 당원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말을 삼가는 게 좀 뒤로 빠져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강진애 대변인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좀 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같은 걸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건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에 중진들을 만나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새해가 되면 다음 달부터는 당의 기조를 바꾸겠다, 당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들도 했다는 보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말하자면은 내년 6월에 수능을 보는데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왜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이런 단계 사건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예 별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오히려 시기적으로 그것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그러면 12월 안에 그 친한계들을 다 정리를 하고 1월부터 갑자기 본인이 스탠스를 바꿔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낳게 되는 모습들을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 메시지로 보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더 열심히 놀겠다는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자, 김준 강전에 그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다 공감하는데 네. 하나 공감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해 아닌 오해, 불필요한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야? 찍어내려고 그냥 지가 그런 거구만. 물론 이제 의도가 명확한데 오해는 아니다. 당원으로서 또 그렇게 입장은 이해하지만은 전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이거를 오해라고 포장할 문제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명백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맞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하나는 이게 이를테면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위기의 본질이면은 그렇게 싸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친문들과 싸울 때, 비명들과 싸울 때 뭐 욕도 먹고 막 비명 학살도 있었고 막 하지만은 결국은 다 찍어내가지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게 위기의 본질이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한동훈계를 찍어내면은 본인의 위기가 해소가 되나요?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TK나 뭐 이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권영진도 있고 윤한홍도 주호영도 있고 있고. 주호영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동훈 쪽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히 한동훈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의 뭐 심정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야 이러면은 당이 쪼개지지 이러면 야 내부 오히려 이게 내부 총질이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장동혁이 더 고립되는 상황. 이 지금 상황은 권력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본인의 닥친 위기를 어떻게 탈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를 엉뚱한 데서 지금 꽹과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장덕 대표는 열흘간 한 50명 만났다고 해요. 뭐 그 전에도 중진 의원 만나고 초선 만나고 고문들 만나고 했습니다. 뭐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그래 수능 앞두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겠어. 근데 모의고사 보면 다 개판이야 계속 개판이야.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이거는 못 믿겠대. 전화 면접, 이 모의고사를 못 믿겠대. 나는 내가 믿는 시험은 따로 있대.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것도 못 믿으면 한국갤럽 그것도 못 믿으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이것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 당명을 바꾸겠다 12월까지만 하고 1월부터 태세를 바꾸겠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윤석열 나오면 판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엄중하고 심각한지 그래서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점점 그래서 이제 설령 바꾼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간판으로는 안 될 수 있겠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그 단계까지 왔다. 예, 그 직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열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뭐 쌤 얘기하다가 갑자기 절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과연 다음 달부터 태도 변화,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어쨌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당뿐만이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개인 정치인에게도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박성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스탠스가 어떤 것인지 자기 객관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뭐 우리가 패배를 한다면 이거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뭐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과는 이제 별개로서 저희 당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안 돼도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에게 신뢰감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전에 강재현 대변인이 전 대변인. 예, 아이 그냥 다 알겠지 뭐. 그래 민감하구나. 강재현 변호사가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통일교 딱 이거 터진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가서. 이거는 장동혁한테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장동혁이 비판을 받는 게 하나는 너무 강성 지지층에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계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당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내부 총질을 오히려 당사자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연탄 배달할 때가 아니에요. 연탄 배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가장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고 이재명 대표도 갑자기 뜬금없이 예전에 당대표 때 다 단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뜬금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이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딱 끌어모으죠. 끌어모으고 뭐 요즘 이제 얘기했던 업무 보고도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이재명은 그런 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요걸 뭐 여기저기서 먹더라도 내가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슈를 가져오는데 한동훈 개를 징계한다고 이슈가 자기의 우호적이거나 자기 중심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강전의 변호사의 말을 이어서 하는데
빨리 단식해라. 지금 오늘부터 딱 천막 거기에서 빨리 단식해라. 지금 무기한 단식하겠다. 이거 통일교 특검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한 2주 해보십시오. 이거 저녁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자기가 이제 다 가져오는 거야 이거를 헤드라인을. 강 대변인 그 한동훈 전 대표 네. 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무감사위에서 일단 여기서 뭐 더 저는 여기서 일단 멈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기 힘들 거다. 윤리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있고 더 이상의 분란을 당내에서 일으키는 거는 장도연 대표 스스로도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최고 같은 경우는 이미 당무감사위의 손은 떠난 거잖아요. 윤리위로 가야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의 부분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 다음에 공은 한 대표한테 가는 거거든요. 한 전 대표도 어쨌든 가족이라는 거 다 드러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가족들이 이러한 글들을 썼을 때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자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저는 중요한 게 한 대표가 강성 지지층들한테서는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뭐 63% 득표율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만 강성의 저희 당원들께서는 많이 한 대표에게 실망을 하신 게 사실인데 네. 오히려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떠나갔던 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거는 당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야 사실상. 당원들에게. 당원들은 어쨌든 당 대표나 돼가지고 가족도 동원하고 이게 좀 야비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같이 정치하려면은 그런 것도 좀 해소해주는 맛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신동욱 최고의 발언에 동의하는 게 거의 없는데 그거 하나는 내가 동의가 되더라고. 신동욱 최고, 죄송합니다. 밥 먹자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 신동욱 최고가 밥 먹자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도 잘 생각해라. 무조건 우긴다고 뻐긴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